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반 이상은 이준석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물론 이준석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그 원인을 따지면 뭐 윤석열 후보 쪽에도 있고 하다못해 조수진 공보단장한테도 그 발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선대이고 뭐이고 다 내팽개치고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가서 자기 당 후보와 자기 당 선대위를 그렇게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나는 대선 여러 번 제가 선거 취재도 해봤고 뭐 이렇게 아이고. 지켜도 봤습니다만 처음이에요, 처음. 솔직히 별종이에요, 별종입니다. 정말 외계인 같아요, 지금 하는 과연 행동이. 이 사람을 어떻게 이준석 문제, 이른바 이준석 사태를 매듭을 지을 것이냐. 그게 이제 이준석을 정말 팽을 시켜가지고 그냥 대표, 진짜 대표 직함만 갖고 있도록 할 것이냐. 아니면 이준석의 컴백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직능, 조직, 홍보 이런 거 없애고 그 기능을 당대표가 다 가져간다. 그렇게 돼가지고 이준석만 지금 끼워져 버린 꼴이 됐다.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. 네, 이준석은 그냥 그 투명인간처럼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진리는 답은 저 김종인 대표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준석이 올 거냐 말 거냐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. 왜냐하면은 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요. 당 대표가 선대위에서는 당연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나가면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내려놨다고 그러잖아요. 그거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직인데요. 당연직이니까요. 그러니까 잠깐 놀러 갔다가 돌아온 거 정도로 해서 수용을 하고 그 대신 이준석한테 맹세를 받아야 돼요. 실천이 되건 안 되건. 너 3월 9일까지 이 김민정 교수는 뭐 이준석 선거 기간에 스스로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가혹하고 징계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고 그냥 이 저 공중파건 종편이건 유튜브건 방송 출연 금지, 페이스북에 글쓰기 금지, 요거만 이제 좀 저 맹세를 받고 끌어들이는데 그냥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이 있잖아요. 이 친구가 SNS 전문이잖아요. SNS는 잘하니까 그 홍보 일이 거창한 거 하지 말고 SNS 하나만 네가 해봐라. 네가 알아서 다 해라. 정권 주고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시킨다고 말을 들을 이준석이 같았으면은 지금 그러게 되겠습니까? 아, 그 사람이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, 아니,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공격하고 무슨 민주당 공격하고 문재인 공격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냥 이 선대위에서는 자기는 손을 대겠다. 대신 공중전을 벌이겠다. 저 상대를 향해서 그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. 이거는요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만이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데 김종인이 얘기도 안 들으니까 문제 아닙니까?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이준석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준석이 날치지 못하게끔 이 컨트롤러를 후보가 아니고 김종인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편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 어느 정도 성취가 되게 되면은 김종인이 이준석을 통제를 해야 되고요. 이준석 같은 경우 지금 원내 어총에서 사실은 후보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이준석하고 김종인에 대해서 NT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비대위로 가야 된다. 현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준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김재원이나 예를 들어서 조수진, 김기현, 김도배 이어서 이렇게 자꾸 사표 내면 후임 선출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안철수를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. 아니, 대표란 사람이 장난을 하는 겁니까? 그렇게 중요한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. 안철수를 그리고 당헌상에 선출직을 이준석이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가 아니에요. 선출직을 임명할 수가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도대체 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헌 당규도 모르는 거예요.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헌 당규도 제대로
숙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언론에다 대고 물러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 대타를 임명하겠다. 거기에 안철수를 그게 말입니까? 막걸리입니까? 그래서 외계인 취급을 당하는 건데요. 어쨌건 당헌 96조에 당 대표가 거리 되거나, 근데 이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잖아요. 거리는 없을 거고,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건데,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헌 59조에 의결 정족수 조항이 있는데요. 제적 과반수 5인 이상 최고위원이 이제 의결을 해야 최고위가 의결체로서 기능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9명 최고위원 회의체 멤버 중에서 5명이 없어지면은 정족 의결수가 안 채워지죠. 과거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지금 뭐 유승민이다 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싹 사퇴를 해버렸잖아요. 네, 그렇게 됐죠. 그래갖고 과반이 안 되니까 최고위원회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비대위로 가는 비대위로 갔고. 그래서 지금 김기현, 김도업은 이미 사퇴했고요. 그다음에 조수진, 김재원이 동참을 하면 4명이잖아요.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미경은 아마 조인을 안 할 것 같고요. 이준석계로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. 네. 그런데 지금 저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요. 배현진. 배현진이 홍빠지만은 홍준표 의원이 사실상 뭐 이렇게 홍빠긴 하지만은 입문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? 이 양반도 어총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어총에서의 분위기가 있고 본인도 배지잖아요. 그래서 만일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심을 해준다면은 5명이 채워지고, 그 다음에 또 윤영석이라고 있어요. 삼선은 윤영석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. 점잖고. 그런데 지명직으로 들어갔습니다. 지금 뭐 경남 쪽에 삼선원 아닙니까? 그렇죠. 지명직으로 들어갔지만은 정말 당의 상황을 이대로 합리적인 분이 방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윤영석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, 그래서 잘만 하면은 5명 해서 비대위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전시체제잖아요. 비대위 가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갈 수는 있겠지만. 그렇게 되겠죠. 그러나 이준석이가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귀를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확신도 서지도 않고 또 들어와서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흘러가고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 속된 말로 깽판을 쳐버리면은 이제는 더 시간이 없어요. 이제는 뭐 회복 불가능하죠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비대위 체제라도 가야지 않겠느냐.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한 게 뭐겠습니까? 바로 그겁니다. 이준석도 같이 사퇴해라. 맞습니다. 나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당대표인데 당대표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욕만 했는데 나는 물러날 테니까 당신도 같이 따라서 하세요. 동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건데 이 철판 이준석은 손학규를 전용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참. 아니 이 청년 이준석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서성으로 다 두가지고 준용을 하고 있으니 참 나쁜 것만 다 배웠어요. 어떻게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꼰대로서. 참. 아유.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도 삼선 아닙니까? 그렇죠. 삼선이죠. 그 남덩어리를 놔두고 팔다리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. 그 남덩어리가 누구겠습니까? 맞습니다. 가장 크게 지금 암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이가 놔두는 것도 좋지만 지금 김종인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 대표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. 그리고 6본부 없애버리고 거기에 조직이라든가 직능이라든가 홍보 기능을 당 대표로 가져오겠다. 이런 지금 구상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일각에서. 맞습니다. 이준석 쪽에서.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야. 그러면 윤석열은 완전히 헛수합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? 저쪽에서는 야 윤석열이 헛수합이고 상황 김종인이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?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요 정말 점잖은 분이잖아요.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은 이준석한테 묻는다 그랬어요. 선거 중에 대선에 역할을 하지 않는
당대표 세계 정당사에 본 적이 있느냐?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당대표가 태업한 경우가 있느냐? 당대표가 왜 청와대 정부 여당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쓴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?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거. 그래서 뭔가 발목이 잡혀 있기는 잡혀 있는. 약점이 코가 꿰난 모양이에요. 코가 깨어 있어요. 제가 볼 때. 언론 노출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아니 언론 노출증이 아무리 심하기로서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대표가 당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. 그것도 언론에도 좀 점잖은데랄까 뭐 좀 가려서 나가야지. 무슨 애들 그 뭐 그런 연애 비슷한 그런 데까지 또 그냥 오라가면 쫓아가서 뭐 이 얘기를 하고 그러대요. 마지막 말씀이 되게 작품이에요. 또래의 젊은이들한테 반응을 들어봤대. 이준석이 어떠냐 하니까 또래의 젊은이들이 고개를 내저으면서 철이 없다는 어른스러운 대답을 해주더래요. 그러니까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준석보다 더 철이 들고 더 낫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20, 30대들도 아 우리도 이렇게 잘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. 크게 이준석처럼 희망을 줬죠. 갈 수도 있겠구나. 네. 그런 희망을 줬는데 그 이후 이 상황을 전개되는 상황이라든가 이준석의 행태를 보고 지금 과연 2030들이 이준석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오겠느냐 지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. 대다수. 지난번에 빅데이터에도 나와 있었잖아요. 네네, 영향을 못 미친다.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 영향을 아닙니까? 못 미치는 거로 오히려 나왔더라고요. 지금 2030들도 뭐 저런 일가 다 있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청년 꼰대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청년 꼰대가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. 아유 어쨌거나 지금 뭐 본인은 대표 사태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러고 있으니 참, 이것도 정말. 큰일입니다. 그렇다고 또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. 이준석에 대해서는 부글부글 정도가 아닙니다. 맞습니다. 네. 복창이 터져갖고 다 우라통이 터져 있어요.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무시할 않습니까? 수도 없죠. 그래서 이준석이가 정말 암덩어리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박태철 의원 얘기가. 암덩어리. 암덩어리는 근데 놔둔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곧 고르면 제거를 해버리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들이 9명에서 5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건 다 자동적으로 네, 자동 케이스입니다. 예, 이준석은 배제가 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뭐 규정이 당헌 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당헌 당규에도 이 선출직이 사퇴를 하면은 예. 대표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내에 중앙인가를 소집해갖고 거기서 선출하고 거기서 선출된 사람은 자녀임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. 전국위원회요. 전국위원회. 전국위원회. 예, 그렇죠. 옛날에는 중앙위원회 했는데 지금은 전국위원회. 자기가 그냥 아무나 임명하면 되는 것처럼 또 이 얘기를. 그러니까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헌 당규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지 참 그런 것 같습니다. 안심 안 되죠. 그러니까. 정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도 조직 개편의 문제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 아니냐. 정말 꼬끄러 안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또 정말 이준석이 있어야 2030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준석을 가서 끌어안든 뭐 보듬든 해갖고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암덩어리다 고름이다 하면 잘라내야 해요. 자기가 정말 비대위원장 해도 되는 겁니다. 당대표 겸임해도 돼요. 법상 지금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. 맞습니다.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.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뭐 후보가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돼요. 임명하면 됩니다. 임명하면 됩니다.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윤 후보의 결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정말 관심합니다.